네, 이번에는 간밤 나온 국내 뉴스 하나씩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내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날 블록딜 추진 소식이 들려왔던 삼성 SDS의 홍라이 전 리움 미술관장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도 곧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동국철강 등 철강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철강 수입 금지에 나서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유럽 최대 철강 공장 아조브스탈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연합은 현지 시각 22일 헝가리 정부가 자국 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에 대해 2,800억 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모바일 게임 매출이 약 1,16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신규 콘텐츠가 추가된 PC게임 엘리온의 개발 로드맵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삼성 총수 일가의 블록딜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총수 일가의 삼성 SDS 블록딜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어제 52주 신저가를 쓰는 삼성 SDS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도 오너가 물량이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또 ASML이 노광 장비가 이제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 가뜩이나 지금 7만 전자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주주분들 좀 걱정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뉴스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때 뭔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는 정말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MSCI 리밸런싱 영향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이슈가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상속 이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언젠가는 나올 이슈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 납부 이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주의 오버행 물량, 즉 잠재적 매도 물량이 현재 지금 주가에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고 이건희 회장 자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그리고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장 개시 전에 삼성 SDS 지분을 각각 1.95% 한 150여만 주 그리고 총 3.9% 한 300만 주를 블록딜로 매각을 했습니다. 가격대는 21일 종가인 14만 원에서 8.8% 정도 이제 할인 매각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삼성 SDS의 주가 같은 경우는 전전일에 비해서 7.14% 내린 13만 원 정도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2017년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번 매각 같은 경우 잘 아시는 대로 상속세 납부를 위한 것으로 매각을 위한 시탁 계약을 이미 작년에 이제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매각 처분 시각은 이제 4월 2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처분 시가 한 달 정도를 남겨두고 매각에 나선 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아직까지 매각이 진행되지 않은 그 홍라이 여사의 어떤 그 지분 삼성전자 지분 0.33% 약 1,994만 주인데 이 매각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처분 역시 4월 25일이 처분 시한으로 나와 있고요. 다만 삼성 SDS의 경우와는 달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분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에요. 0.33%. 물론 이제 주수로 치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뭐 이것 가지고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저는 삼성 SDS 오히려 지금 매수 가능 의견을 한번 좀 더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사실 상속세 블록 영향 이슈 거의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재를 좀 다 털어내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삼성의 현재 성장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EUV라든지 최근에 또 온갖 이슈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삼성전자의 이슈만은 아니고 뭐 다른 모든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삼성전자 주가 하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서 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전체적인 어떤 경쟁 구도와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오히려 지금같이 이렇게 눌러주는 시기에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손절보다는 매수 혹은 홀딩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번 블록딜에 오히려 저는 올해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은 시총이 10조인데 자산이 10조입니다. 이 정도면 뭐 저평가의 구도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 삼성 SDS 추가적으로 공부 한번 해보시고 저는 오히려 지금 매수 그리고 홀딩 그리고 추가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발표 포문을 열기 전에 모든 악재를 털고 가는 부분이 있다. 일단은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삼성전자의 오너 물량 출해 뉴스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뉴스 철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관련주의 고공행진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또 어제 유럽 최대 철강 공장 피해 소식 속에 시간의 거래에서 철강주들이 또 뜨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철강주 지금 시점에서도 많이 올랐는데 현재 시점에서 철강주 들어가기에는 매력도가 어떤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철강주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철강주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계속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었던 이제 업종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시크리컬을 여러분들이 꼭 담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크리컬에서 제일 처음 철강주를 꺼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이슈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제철용 원료탄이죠. 그리고 철광석 등 철강 제품에 사용되는 이런 가격대가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리우폴 폭격으로 유럽 최대 공장이 이제 피해를 받게 되면서 이제 시간 외로 우리나라의 하이스틸, 부국철강이나 문배철강 같은 기업들이 일부 상한가 마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철강사들도 제품 가격을 최근에 연쇄적으로 좀 올리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사실 이 가격의 인상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자동차나 조선이나 건설 등 이제 수요 산업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저도 이건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산 원료탄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연쇄 효과다라고 좀 풀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산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호주산 쪽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호주산의 이런 가격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러시아의 제철용 원료탄 수출량이 2020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의 한 9%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치는 호주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그다음 캐나다에 이어서 4위 정도 되는 어떤 제철용 원료탄 수출국이다라는 부분 좀 포인트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원료탄 전체 수입 중에 러시아산 비중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주산에 이어서 두 번째고 어쨌든 우리는 호주산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고 관련 기업 투자하실 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나 철강이 필요한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철강을 제공하고 있는 포스코 같은 기업들과 가격 협상이 앞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철강을 파는 기업 입장에서 사실 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 사실 제가 굉장히 계속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말씀드렸던 부분 저점에서 이미 수익이 좀 진행이 되시고 있을 거예요. 좀 올라왔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포스코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 포인트 있습니다. 포스코 이제 따로 이제 물적 분할하는 기업을 상장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 지켜지면은 포스코 홀딩스는 계속 투자 가능하시고 매수 가능 의견 드리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철강 판매사 입장에서는 협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크리컬 관련 기업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가 저점인데 실적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좋습니다. 이런 기업을 꼭 담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철강주의 매력도를 강조하셨던 김선영 대표님, 지금 시점에서도 그 매력도는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뉴스인데요. 1분기 실적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헝가리 정부의 보조금까지 지원을 받게 됐다라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여기에다 또 베를린 외곽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이 본격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 여기다 LG 엔솔도 이 미시간 공장의 보조금 지급을 받게 됐다라는 뉴스까지 들려오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훈풍이 부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생각이 들게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낙폭과대 인식 속에 최근 많이 올라오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거든요. 이런 뉴스 얼마나 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SK이노베이션의 그 배터리 사업 자회사죠. SK온이 이제 헝가리에 짓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제3공장 에 대해서 이제 헝가리 정부로부터 2,800억 규모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가 이 같은 지원안을 이제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EU 행정부 격인 그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EC죠. 죄송합니다. EC인데 EC에서 이제 시장의 경쟁 왜곡 가능성보다는 이제 지역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면서 헝가리 정부의 2억 900만 유로, 즉 하나로 2,800억 규모의 지원안 승인을 처리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월달에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28년까지 약 한 2조 6천억 규모의 어떤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제 헝가리 2반차의 유럽 제3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참고로 SK온이 지원금을 받은 게 이번 처음이 아니고요. 작년에 이제 배터리 2공장 같은 경우는 헝가리 정부로부터 9천만 유로, 약 하나로 1,207억 원 정도를 지원 이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제는 좀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드리고요. 종목을 대형주부터 중소형까지 한번 4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시가총액 19조인데 자산이 50조입니다. 그 자본이 20조입니다. 저평가죠.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동화기업인데, 잘 아시는데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동화 일렉트로라이트죠. 이거를 이제 지분을 몇 년 전에 인수를 하면서 89.63%가 인수를 하면서 전액을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것도 관련 2차 전지 관련 기업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테이펙스입니다. 양극 보호 그리고 전련용 테이프를 생산을 해서 이제 LG 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LG 이노베이션 이 세 기업에 모두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기업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솔케미칼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소재, 음극재, 바인더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동화기업 테이펙스 그리고 한솔케미칼 다 유보율 높은 기업입니다. 돈 많은 기업이고 이에 따라서 유상증자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에 그래도 좀 안정권이고, 제가 이제 부채 비율로 낮은 기업들로 제가 한번 뽑아봤기 때문에 이 세 기업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새 기업, 특히 한솔케미컬은 최근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주목해봐야 할 종목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시간 김선영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